이건 불가능합니다. 이 규모의 다리를 단 5년 안에 완공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던 하버드 출신 교량 엔지니어는 한국 기업과 함께 일한 후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기적,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림 사바흐입니다. 하버드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세계 각국의 대형 교량 프로젝트를 자문해온 쿠웨이트의 교량 전문가죠. 2013년 초 쿠웨이트 공공사업부에서 저를 긴급히 불렀어요. 그날 회의실에 들어서자 저는 즉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고위 관료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결의가 엿보였거든요. 메사드 소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쿠웨이트의 야심찬 계획을 설명했어요. 남부 셰이크 자유무역 지역과 북부 수비아 지역을 잇는 48.57km 길이의 해상 연륙교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설계도를 받자마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 규모의 다리를 5년 내에 완공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죠. 세계 어디에도 이런 도전을 감당할 회사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공공사업부 관료들의 눈빛에서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쿠웨이트 정부의 야심찬 계획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었죠. 하지만 전문가로서 솔직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메사드 소장은 침착하게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들은 제 전문적인 의견을 존중하지만 북부 수비아 지역 개발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요. 이 해상 연륙교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쿠웨이트의 젊은 관료였지만 이 프로젝트에 대한 그의 열정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설계도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남부 셰이크 자유무역 지역과 북부 수비아 지역을 잇는 메인 구간 36km와 셰이크 자유무역 지역과 북서부 도하 지역을 잇는 연결 구간 12km, 도합 48km가 넘는 다리를 5년 내에 완공한다는 건 기술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3조 5,600억 원의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이며 공사 기간도 최소 7년은 잡아야 한다고요. 제 말에 회의실에서는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메사드 소장은 흔들림 없었어요. 그들은 이미 국제 입찰을 시작했으며 몇몇 유망한 회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저는 메사드 소장과 함께 사무실 창가에 섰어요. 페르시아만의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는 이 바다 위에 다리를 놓아 쿠웨이트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꿈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침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방대한 바다 위에 다리를 놓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 쿠웨이트의 역사를 바꿀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과연 누가 이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을 맡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동차 안에서 계속 그 프로젝트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기술적 문제들이 떠올랐습니다. 바다 및 지반 조건, 파도와 조류의 영향, 극한의 기후 조건. 이 모든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회사가 과연 있을까요? 저는 하버드에서 배운 모든 지식과 세계 각국에서의 경험을 총동원해도 이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문가로서 제가 틀리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쿠웨이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말이죠. 2013년 11월 제가 공공사업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회의는 시작되어 있었어요. 메사드 소장이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언가 좋은 소식이 있는 듯 했죠. 저는 자리에 앉아 메사드 소장의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어요.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 연륙교 프로젝트의 메인 구간과 연결 구간을 각각 한국의 건설 컨소시엄이 맡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30여 개가 넘는 세계 각국의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결국 한국의 기술진이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입니다. 회의실은 술렁였어요. 많은 관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물론 한국의 건설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이 규모의 해상 연륙교를 그들이 맡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메사드 소장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가 이 프로젝트의 기술 자문으로 계속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의 엔지니어링 팀이 과연 이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전문가로서 관심이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 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들과의 첫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메인 구간 담당 측의 정 부장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들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서 여러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으며 이 다리도 기한 내에 반드시 완공하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솔직한 의구심을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5년 만에 이 규모의 다리를 지을 수 있냐고 물었죠. 정 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들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계획이며 24시간 4개 팀으로 나눠 작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팅 후 저는 그들이 제출한 공사 계획서를 자세히 검토했어요. 놀랍게도 그들의 계획은 매우 치밀하고 실현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건설 방식이 아닌 혁신적인 공법을 도입할 예정이었어요. 특히 교량 상판을 육지에서 미리 제작한 후 바다로 운반하는 방식은 공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2주 후 저는 한국 시공사가 쿠웨이트 현지에 마련한 작업기지를 방문했어요. 이미 수백 명의 한국 기술자들과 현지 작업자들이 모여 준비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기지 내에는 대형 회의실, 설계실, 시뮬레이션 센터 등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듯 했습니다. 정 부장이 저를 설계실로 안내했어요. 벽에는 거대한 설계도가 붙어 있었고 여러 엔지니어들이 그 앞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제가 바다의 염분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하자 한 엔지니어가 즉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그들이 개발한 특수 코팅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강한 바람과 파도에 대비한 구조적 안정성 확보 방안도 이미 마련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날 기지를 떠나며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한국 건설 기술진의 치밀한 준비와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여전히 의구심은 있었지만 그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3년 12월 드디어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쿠웨이트의 겨울은 선선했지만 작업은 쉴 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바다에 첫 번째 기둥을 설치하는 장면을 지켜보며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라 쿠웨이트의 미래를 위한 역사적인 도전임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리고 한국의 선택이 그 도전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셰이크 자베르 항구 인근의 바다를 방문했어요. 아침 일찍 숙소를 나와 차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페르시아만의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그 바다 위에서는 이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현장에 도착하자 거대한 바지선들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수 굴착 장비들이 해저를 파고 있었고 크레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프로젝트가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메인 구간 현장 책임자인 김 과장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는 저를 바지선으로 안내하며
오늘은 기둥 설치 작업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보트를 타고 바지선으로 이동하면서 저는 바다 위에서 진행되는 공사의 규모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바다 위에서 바라본 공사 현장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바지선에 올라서자 직경 3m, 높이가 수십 미터에 달하는 철근 기둥이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김 과장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총 1160개의 기둥을 바다에 박아야 하는데 40에서 60m 간격으로 설치하고 있다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작업만 해도 최소 5년은 걸릴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김 과장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그들은 하루에 한 개씩 설치하는 목표로 진행 중이며 4개 팀이 24시간 교대로 작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한국 기술진의 작업 방식을 직접 목격했어요. 특수 설계된 바지선이 GPS를 이용해 정확한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그런 다음 특수 굴착 장비가 해저를 수십 미터 깊이로 파들어갔어요. 이 과정은 매우 정밀한 작업이었습니다. 해저 지반의 상태에 따라 굴착 깊이와 방식을 조정해야 했거든요. 굴착이 완료되자 거대한 크레인이 철근 기둥을 들어올려 수직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해저로 내려보냈어요. 기둥이 정확한 위치에 자리 잡자 바닥에 콘크리트를 채워 고정시켰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작업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바다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이니까요. 작은 파도 하나, 갑작스러운 바람 하나가 작업 전체를 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이런 위험 요소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듯 했어요. 김 과장은 저를 작업자들의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작업자들이 잠시 쉬고 있었어요. 대부분 한국인과 필리핀, 인도 출신 근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엿보였어요. 김 과장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들이 하루에 단 3시간만 자면서도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한여름에는 기온이 50를 넘나드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작업은 멈추지 않았어요. 작업자들은 이 시간 작업 후 30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체력을 관리했습니다. 특수 제작된 냉방 조끼를 입고 작업했고 의료팀이 24시간 상주하며 작업자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했어요. 저는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루에 한 개씩 기둥을 설치해 나가는 한국 건설 기술진의 끈기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지선을 떠나기 전 김 과장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3년 안에 모든 기둥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요. 보트를 타고 육지로 돌아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어요. 물론 아직은 공사 초기 단계였고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건설팀의 기술력과 끈기를 직접 목격한 후 저는 그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육지에 도착해 뒤를 돌아보니 바다 위로 기둥들이 차례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쿠웨이트의 새로운 미래가 그 바다에서 태어나고 있는 듯 했어요. 공사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북쪽 수비아 지역의 육상 작업장을 방문했어요. 이곳은 교량 상판 제작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그 규모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축구장 수십 개를 이어놓은 듯한 거대한 부지에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결 구간 담당팀의 이 부장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는 자부심이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 교량 상판을 미리 제작한 후 바다로 운반해 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어요. 작업장을 둘러보니 수십 개의 콘크리트 상판이 동시에 제작되고 있었습니다. 각 상판은 길이 약 50m, 폭 30m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이었어요. 이런 크기의 상판을 한 번에 1000개나 만들어 설치한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물었어요. 이렇게 거대한 상판들을
어떻게 바다로 운반하냐고요. 이 부장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특별히 설계한 스트래들 캐리어라는 특수 장비로 상판을 운반한 후 트랜스포터와 바지선을 이용해 해상으로 이동한다고요. 이 장비들은 모두 한국에서 제작되어 쿠웨이트로 운송되었다고 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장비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링 팀의 접근 방식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대형 교량 공사는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기초 공사를 모두 마친 후에야 상부 구조물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죠. 하지만 그들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고 여러 공정을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바다에서는 기둥 설치가 진행되는 동시에 육지에서는 상판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세계 건설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혁신이었어요. 이 부장이 제게 상판 제작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 특별히 개발된 초고강도 콘크리트가 사용되고 있었어요. 이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강도가 2배 이상 높으면서도 염분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났습니다. 또한 특수 제작된 케이블은 100년 이상 부식 없이 바닷물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해요. 기술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작업 속도였어요. 작업자들은 마치 정교한 시계 부품처럼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건설 기술은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품질과 안전을 모두 확보하면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매일 아침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작업 과정에서 품질 검사를 엄격하게 진행했습니다. 이 부장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이미 연결 구간 공사를 예정보다 앞서 진행하고 있으며 66개월 내에 반드시 완공하겠다고요. 세계 어느 건설사도 감히 시도하지 못할 일정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건설 기술이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인지 몰랐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이 부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불과 6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으며 건설 분야에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요. 그들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현장을 떠나기 전 저는 상판 제작 공정의 마지막 단계를 지켜봤어요. 완성된 상판이 특수 장비에 실려 천천히 이동하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고래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상판이 곧 바다 위에 놓여 쿠웨이트의 미래를 연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깊은 감동이 밀려왔어요. 현장을 떠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프로젝트가 한국 건설사들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이 다리는 반드시 완공될 것이며 세계 건설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이라고요. 공사 3년 차에 접어든 어느 날, 저는 메인 구간 중간 지점에 설치될 주탑 공사 현장을 방문했어요. 이 주탑은 다리의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공사 현장 상공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웅장한 규모에 숨이 막혔어요. 바다 한가운데 임시 작업 플랫폼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서 주탑의 기초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메인 구간 책임자인 정 부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설계도를 펼쳐 보이며 주탑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주탑은 쿠웨이트의 전통적인 돛담배를 모티브로 디자인되었다고 했어요. 높이가 150m에 달하는 웅장한 구조물로 멀리서 보면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돛담배처럼 보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저는 설계도를 자세히 살펴보며 감탄했어요. 비대칭형 사장교로 설계되었더군요. 정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주탑 남쪽의 상판만 케이블로 연결하는 비대칭형 구조라고 했어요. 이런 방식의 교량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장교는 주탑 양쪽을 모두 케이블로 연결하는데 이 다리는 한쪽만 연결하는 독특한 설계였죠. 주탑 공사는 전체 프로젝트 중에서도 가장 정밀하고 위험한 작업이었어요. 바다 위에서 150m 높이의 구조물을 정확히 세우는 일은 엄청난 기술력을 요구했습니다. 정 부장은 공사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해상에 임시 작업 플랫폼을 설치한 후 거푸집을 이용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약 8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제가 안전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정 부장은 자부심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작업자는 최첨단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으며 바람이 초속 15m 이상이면 즉시 작업을 중단한다고 했어요. 또한 실시간으로 구조물의 기울기와 응력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의 안전 관리는 정말 철저했어요. 주탑 건설에는 특수 제작된 점프폼 시스템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콘크리트가 굳으면 자동으로 상승해 다음 층의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장비였어요. 덕분에 작업 속도가 일반적인 방식보다 30% 이상 빨라졌다고 해요. 정 부장은 이 장비가 한국에서 개발된 것이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탑 설계의 독특한 점에 관심이 생겼어요. 왜 비대칭형 구조를 선택했는지 물었죠. 정 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비대칭 구조는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 도전이지만 쿠웨이트의 돛담배를 더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또한 비대칭 구조가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줄이는데 더 유리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작업 플랫폼에서 막 타설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살펴봤어요. 그 정교함에 감탄했습니다. 모든 각도와 치수가 밀리미터 단위까지 정확했어요. 작업자들은 레이저 측정 장비를 사용해 지속적으로 정확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완벽주의는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매일 진행되는 정밀 점검이었습니다. 오후 5시마다 하루 작업의 정확도를 점검했어요. 만약 1mm라도 오차가 발견되면 즉시 수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철저함 덕분에 주탑은 하루도 지연 없이 계획대로 올라갔어요. 주탑 공사 중에는 위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모래 폭풍이 몰아쳤을 때였어요. 하지만 한국 기술진들은 미리 기상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고 폭풍이 오기 전에 모든 장비를 안전하게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지나간 후 즉시 작업을 재개했어요. 8개월 후 완성된 주탑을 바라보며 저는 감동에 젖었습니다. 마치 쿠웨이트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상징하는 돛담배가 페르시아만의 바다 위에 우뚝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햇빛에 반사된 주탑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주탑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쿠웨이트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담고 있었어요. 정 부장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놀랍다고,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그들이 현실로 만들고 있다고요. 정 부장은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절반도 완성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약속한 대로 다리를 완공할 것이라고요. 주탑 위에서 바라본 페르시아만의 전경은 장관이었어요. 푸른 바다 위로 교량의 기둥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멀리 북쪽 수비아 지역의 황량한 해안선이 보였습니다. 이 다리가 완성되면 그곳은 새로운 도시로 발전할 것이고 쿠웨이트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그 비전을 떠올리니 마음속에서 희망이 샘솟았어요. 공사 4년차 2017년 여름. 쿠웨이트는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낮 기온이 연일 50를 넘나들었고 바다 위 작업 환경은 더욱 열악했습니다. 강한 햇빛이 바다에 반사되어 체감 온도는 60에 육박했어요. 저는 이런 극한 상황에서 과연 작업이 계속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날, 저는 현장 책임자들에게 의견을 냈어요. 오늘은 작업을 중단해야 할 것 같다고, 이런 환경에서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메인 구간 담당 김 과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김 과장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작업자들은 이 시간마다 교대하고 냉방 시설이 갖춰진 휴게실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팀이 24시간 상주하며 작업자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어요. 또한 특수 제작된 냉각복을 착용하고 작업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안전 대책을 검토한 후 작업 진행을 승인했어요. 한국기술진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위를 피해 야간 작업을 강화하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공사 일정을 맞춰 나갔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작업자들의 의지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은 물론이고 현지 작업자들까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이 극한 상황을 견뎌내고 있었어요. 휴게실에서 만난 한 한국인 기술자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과 쿠웨이트의 우정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해 가을, 또 다른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해상 폭풍이 공사 현장을 강타했어요. 5m가 넘는 파도가 설치된 구조물들을 위협했고 강한 바람이 크레인과 장비들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이 폭풍으로 인해 공사가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상 전문가는 이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최소 일주일은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건설팀은 이미 비상 대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공사 중인 구조물들을 임시 지지대로 보강하고 장비들을 안전하게 고정했습니다. 또한 모든 작업자들을 육지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 저는 현장을 점검하러 갔습니다. 예상보다 피해가 적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의 철저한 준비 덕분에 주요 구조물들은 안전하게 보호되었고 장비들도 큰 손상 없이 보존되었습니다. 그들은 폭풍이 완전히 지나간 후 즉시 작업을 재개했어요. 연결 구간 담당팀의 이 부장이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모든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두었다고 해요. 중동에서의 오랜 건설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을 통해 이런 극한 상황에 대처하는 노하우를 축적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들의 철저한 준비성과 위기 대응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건설 기술진이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비결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상보다 강한 조류가 새로 설치된 교량 기둥들을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문제 때문에 설계를 전면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어요.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기둥 주변에 특수 설계된 방파 구조물을 설치했어요. 이 구조물은 조류의 흐름을 분산시켜 기둥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었습니다. 또한 기둥 자체의 내부 구조를 보강하여 더 강한 외력에도 견딜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 모든 해결책은 불과 2주 만에 설계되고 적용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며 한국 기술진의 진정한 실력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어요. 4년차가 끝나갈 무렵 저는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극한의 더위, 강력한 폭풍, 예상치 못한 조류 문제까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도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국 건설 기술진들의 불굴의 의지와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이들이라면 정말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요. 2018년 초 공사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연결 구간 담당팀이 맡은 12.43km 구간은 이미 완공되어 시험 운행 중이었고, 메인 구간 담당팀이 맡은 36.14km 구간도 95% 이상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거의 5년 반 동안 이 프로젝트를 지켜보면서 한국 기술진들의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저 자신감 넘치는 외국 엔지니어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쿠웨이트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했으며, 현지 작업자들과도 가족 같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특히 라마단 기간에는 금식하는 현지 작업자들을 배려해 작업 시간을 조정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메인 구간 책임자인 정 부장이 저를 찾아와 말했어요. 이제 마지막 교량 상판을 설치하면 된다고, 내일 아침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설렘이 묻어 있었어요. 5년 넘게 진행해온 대형 프로젝트가 드디어 완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마지막 상판 설치 작업을 지켜보기 위해 현장에 도착했어요. 메사드 소장을 비롯한 쿠웨이트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한국 기술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거대한 바지선이 마지막 교량 상판을 싣고 설치 위치로 이동 중이었어요. 그 순간을 지켜보며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5년 전 제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프로젝트가 정말로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이 상판이 설치되면 쿠웨이트 남부와 북부가 완전히 연결되는 거였습니다. 메사드 소장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지막 상판 설치 작업은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상판을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5년 6개월의 대장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얼굴에는 뿌듯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연결 구간 담당팀의 이 부장은 제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저의 기술 자문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특히 초기에 제기했던 염분, 부식 문제에 대한 조언이 매우 유용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단지 조언만 했을 뿐이고, 실제로 이 놀라운 일을 해낸 것은 한국 기술진들이라고요. 정 부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프로젝트에 회의적이었지만 결국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현장에서는 간소한 완공 축하 행사가 열렸어요. 페르시아만의 석양을 배경으로 48.57km의 장대한 다리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 쿠웨이트의 자부심이 될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 연륙교가 드디어 완성된 것이었어요. 축하 행사에서 메사드 소장은 연설했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쿠웨이트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상징이라고, 그리고 한국과 쿠웨이트의 우정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어요. 한국 기술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이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게 되었어요. 5년 전 제가 이 프로젝트를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것을 인정하며 한국 기술진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끈기, 그리고 혁신적인 사고가 이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저는 홀로 다리 위를 걸었습니다. 아직 정식 개통 전이어서 차량 통행은 없었지만 걸어서는 이동할 수 있었어요. 48.57km를 모두 걷지는 못했지만 주탑 근처까지 걸어가며 이 거대한 구조물의 웅장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바다 위에 세워진 이 다리는 정말 기적 같았어요. 1160개의 기둥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고 그 위에 1000여 개의 상판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돛담배 모양의 주탑은 쿠웨이트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아름다운 조형물이었어요. 다리 끝에서 북쪽 수비아 지역을 바라보니 아직은 황량한 모습이었지만 곧 이곳에 새로운 도시가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이 다리가 완성됨으로써 쿠웨이트는
새로운 발전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이었어요. 70분 걸리던 이동 시간이 20분으로 단축되면서 수비아 지역의 개발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졌습니다. 저는 다리 위에서 한국 기술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그들의 도전 정신과 완벽주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2019년 5월 1일,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 연륙교 개통식이 열렸어요. 쿠웨이트 국왕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과 한국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특별 초청을 받아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게 되었어요. 개통식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5년 전의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이 프로젝트가 불가능하다고 확신했던 회의적인 엔지니어였는데, 이제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개통식 현장에 도착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쿠웨이트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언론과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모두가 세계에서 가장 긴 이 다리의 개통을 축하하기 위해 온 것이었어요. 쿠웨이트 국왕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쿠웨이트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날이라고, 이 다리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향한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국왕의 연설에 모두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객석에 앉아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며 감회에 젖었어요. 5년 전 제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프로젝트가 한국 기술진들의 기술력과 끈기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개통식 중간에 특별히 저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5년 전 제가 이 프로젝트를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솔직히 인정하며 한국 기술진들이 저의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한국의 건설 기술은 단순히 빠르고 정확한 것을 넘어서 혁신과 도전 정신으로 무장된 것이라고요. 그들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66개월이라는 놀라운 단기간에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성한 것은 진정한 기적이라고 했어요. 개통식 후 저는 메사드 소장과 함께 다리 위를 거닐었습니다. 이제 70분 이상 걸리던 남부와 북부 지역 간 이동이 20분으로 줄어들게 되었어요. 이 다리는 쿠웨이트의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메사드 소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 프로젝트가 불가능하다고 했다면서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인정한다고. 제가 틀렸다고요. 한국 기술진들의 기술력과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엔지니어로서 제가 배운 가장 값진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본 페르시아만의 풍경은 장관이었어요. 푸른 바다 위로 뻗어나가는 48.57km의 장대한 다리는 마치 미래를 향한 쿠웨이트의 의지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서울 광화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를 바다 위에 다리로 놓은 것과 같았어요. 개통 후 첫 차량들이 다리를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쿠웨이트 시민들은 호기심과 자부심으로 새로운 다리를 체험하고 있었어요. 많은 이들이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 연륙교는 이미 쿠웨이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다리의 끝에 서서 북쪽 수비아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개발되지 않은 이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상상해 보았어요. 새로운 도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삶의 터전이 이곳에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작은 바로 이 다리였어요. 저는 한국 기술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정 부장과 이 부장을 비롯한 모든 한국 엔지니어들, 그리고 극한의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해준 모든 작업자들에게요. 그들이 없었다면 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이 다리가 쿠웨이트의 균형 발전과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요. 그리고 한국과 쿠웨이트의 협력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쿠웨이트의 비전이 만나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말씀을 나눠주세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독 노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